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은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 빼면 또 이야기가 안 되는 시황 움직임인데요. 현재 종목군들 살펴주시죠. 네, 시장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면세점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등락이 많이 심합니다. 기관은 아침부터 거래소에 좀 매도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맨 면세점에 선택된 업체들의 강세, 면세점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만은 상승폭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제한되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조심스럽게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한화 쪽하고 신라 쪽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맞았던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백화점 종목들 중에서는 신세계가 좀 타격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롯데는 워낙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라서 주가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장 초반부터 면세점 관련한 흐름들이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학과 정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 일부 주들이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메디포스트라든지 코롱생명과 에스테파마 등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은 CTC바이오, 바이오니아, 인포피아, 차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흐름이 좀 분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게임주 계속적으로 게임주들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게임주들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컴투스, NC소프트, 파티게임즈 등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건자재 섹터주들도 계속적으로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X도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샘, LG 하우시스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건자재주들이 오래 쉬었던 만큼 바이오 섹터주들의 조정에 맞춰서 모바일 게임주들과 함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자 종목들 오르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면세점이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상한가시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어 19% 급등, 현대산업도 한 2%가량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강한 오름세 펼쳐집니다. 하나케미칼까지 좀 같이 좀 점검을 좀 해주세요. 네, 하나케미칼 같이 엮어서 본다라면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수혜죠. 특히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케미칼이 장초반 급등했습니다만 일단 급등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면서 음봉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세점 관련주들 장초반 급등 이후에 매물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대를 강하게 다시 재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박스권 흐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으로 2년 뒤쯤에나 좀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 초반의 기대감은 실질적으로는 좀 기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55,000원권에 있는 저항대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급등하다가 거의 다 되돌려놓고 마무리 졌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급등했다가 거의 다 되돌려 놓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들 예상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과 관련돼서 급등한 종목들은 일단은 오늘 고점 다시 넘지 못한다라면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부분들은 당연히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죠. 반면에 면세점 탈락한 기업들 SK네트워크스라든지 유진기업이라든지 신세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특히 신세계는 그동안 기대감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한 5.8%가량 오름세가 기록이 되네요. 아이폰도 커버 채택에 대한 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습니까?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채택한다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제품일 거라고 이렇게 연관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슈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오늘 그런 레포트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좀 기대를 많이 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8,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21,000원 정도까지도 일단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도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세호 로보트를 한번 보죠. 이 종목 지금 VI가 발동됐다가 지금 풀렸네요. 한 9%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흘째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점검해 주시죠. 네, 세우로버트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5,000원서부터 2만 원이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오른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좀 특이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급등을 한 이후에 뭐 조정 살짝 받는 것 같더니 다시 또 고점 치고 나간 모습인데요. 오늘 일단 뭐 윗꼬리가 강하게 22,000원 부근에서 형성되었다라는 점만 본다라면은 뭐 그 가격대가 일단 좀 고점이다. 앞으로 다시 돌파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세월로버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2만 원을 회복한다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 좀 봐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17,5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제일모직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오늘 3% 넘는 상승권의 움직임, 삼성물산도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국민연금 합병 찬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검해 볼까요? 네, 합병 이슈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뭐 삼성 측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소액주주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위임장을 받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광고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삼성물산보다는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일모직의 좀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합병 성사된다라면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 좀 봐주시고 한 18만 원대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면서 추가적 상승 시에는 2만 원대 강하게 돌파된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주주총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역시 제일모직도 좀 급등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조금 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합병 승인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급락만 없다라면 유지하시면서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면세점 이 피해주들 지금 뭐 안 돼서 슬퍼하고 있는 이 종목군들 신세계가 한 10% 급락 나오고요. 유진기업도 한 8% 급락권의 움직임, SK네트워크스도 한 8%가량 밀리네요.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 쪽에서는 유진기업이 좀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약간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결과라는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진기업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만큼 되돌려짐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도 다만 오늘 아침 시가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해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부근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 반등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유진기업은 7,200원 부근에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 분명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6,700원 부분에 좀 저항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실망감은 있겠습니다만은 얼른 보유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당면 과제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SK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동안 뭐 우선주 급등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동대문 쪽에 추사표를 낸 게 조금 안타까웠죠. 동대문 쪽은 좀 중소상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와는 좀 코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주태화 문제도 좀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장부터 이미 급락을 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오늘 전 저점까지 좀 내려간 상태라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오늘 저점 이탈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8,300~400원대 좀 강력한 저항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또 봐야죠. 코롱생명과학이 한 4% 지금 급락 나오고요. 메디포스트도 한 1% 넘게 밀리고 있는데 오늘 또 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 투자 심리는 좀 썩 좋지가 못합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아무리 봐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뭐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코롱생명과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내용이 크게 없다라는 점이 현재 관련 섹터들의 좀 약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일단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놓고 수급을 좀 확실히 좀 체크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또 실적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종근당이라든지 CTC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제약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확실하게 좀 편가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메디포스트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아까보다는 좀 낙폭을 좀 줄인 상태죠. 일단은 지금 20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그래도 일단 메디포스트 조금 더 견인해 가는 흐름 좀 체크하시면서 14만 원대 회복 여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